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1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19일 차고요. 네, 오늘 놓아버림이요. 놓아버림 262페이지예요. 262페이지. 네, 볼게요. 밑에서 8번째 줄이죠. 뇌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뇌는 수신기나 교환대와 비슷해서 생각 형태를 수신한 다음 그것을 뉴런 기능과 기억장치 형태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근육의 수의 운동은 뇌, 뇌 운동 피질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에클스가 보고한 바와 같이 움직이려는 의도는 운동 피질 옆의 보안 운동 영역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마음의 의도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뇌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생명체에 이 우리 생명 에너지 있잖아요. 이 생명 에너지에서는 어, 마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이게 작동될 때. 근데 의도를 작동시키는 거는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면은 그냥 이 몸은, 뇌는 그냥 신호를 받아서 그냥 이행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행을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뇌가 활성화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마음의 의도.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냥 몸에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마음의 의도가 작동을 해서 그냥 몸은 반응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몸은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 영상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명상 상태에 있는 예를 들어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위스콘신 주립대 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지난 10년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민, 연민 자해, 명상, 수행이 주는 그런 자극은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위치하는 행복. 그러니까 연민, 자해, 명상, 수행. 이런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위치하는 왼쪽 앞이, 어, 이 앞이 마이어 피질 속 활동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자각과, 기민성, 통찰력이 커졌음을 나타내는 고진폭 감마와 동조 현상을 일으켰다. 이렇듯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에는 뇌 활동과 신경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마음이 품은 것이 뇌 활동과 신경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에서 어떻게 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이제 뇌 현상들이 바뀐다라는 것들. 그래서 마음이 품고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 마음이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각성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의식적인 신념 계통, 신념 계통 전체에 온갖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갱년기 장애, 월경 이상, 전염병 때문에 받을지 모를 영향에 대한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과 무의식 안에는 이렇게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거, 다양한 식품에 대한 거, 갱년기 장애,
그러니까 월경 이상, 전염병, 모든 것들이 무의식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점점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눈도 아, 나이 들면 안 좋아. 근데 엄마가 더 안 좋았어. 그러면 이제 그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완전히 놓고 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에 그러셨어요. 더 눈도 밝아지고, 더 명료해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명료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놓으니까 더 깊숙이 놓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념도, 신념 놓기도 바빠요. 바쁜 것도 아니고 안 놓았다가, 들었다가 말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념을 놓고 하는데, 신념하고 집단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까지도 다 놓는 거죠. 놓으시는 거예요. 뭐든. 그러니까 더 명료하고 더 똑똑해진다. 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나이 들은 거. 뭐 이래서 세상에서 이르는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약해.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또 약하다고 받아들인 게 있지? 누가 그랬었는데. 누가, 그러니까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져 가는 거야. 내 근원적으로. 그게 모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이 어떤 집단 무의식도 있지만 그 안에 엄마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그대로 믿고 있는다는 거죠. 엄마가 했던 것들, 엄마가 보여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믿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신념을 놓고 있지만은 그 엄마에 대한 모든 그동안 보고 자란 것들 있잖아요. 저항하는 것도 따라하고, 저항하는 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도 따라하고, 뭐 좋아했던 것도 따라하고, 그 애증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 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따라하게 된다.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 하면서. 몸도 그렇고 뭔가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씩 지나가다가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우리 엄마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예요. 저의 안 좋은 모습을 저희 딸과 아이들이 따라할까 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해야 되는데 딱 의지를 내서 하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 공복했던 그 이틀이 정말 그 굉장히 강하게 남아가지고 공복하지 않으면 해독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2018년도였나요? 19년도였나요? 그때 전체가 다 해독을 할 때 다 날씬했었거든요. 선생님도 날씬하고 정말 최고로 50대 들어가지고 제일 날씬하고 몸이 가뿐했었던 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야,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금 해독을 할 신호가 많이 오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했던 그런 느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놓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놓을 게. 엄마에 대한 상도, 느낌도, 그죠? 그러면서 신념으로 생겼던 것들도 놓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집단 무의식에서 알레르기 유발되는 거, 뭘 먹으면은 알레르기가 있다, 뭐 어떻다, 막 이런 것들, 알레르기 대한 거. 갱년기 장애, 나이 들면 나는 어때, 저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나이 든 모습을, 나이 들은 티를 내면은 별로 안 좋아하죠. 젊은 사람들이 처음엔 하고 관심은 가져질 수 있지만 나이 들었는 거를 계속 이제 나 나이 들었어 나이 들었어 난 이렇게 아파 그러면은 그 뭐 안 좋아 아이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도 안 좋아하고 부인도 안 좋아하고 아프다는 걸 계속하면 한두 번은 관심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특히 공부를 하면 또 이제 그러면서 필요하면은 또 이제 아는 척을 해줘야 되지만 제가 어제 웃겨가지고 제가 어제 그제 왔잖아요. 오늘 갈 거거든요.
혼자 오니까 편안하게 뭐 그냥 할 일도 하고, 뭐 어제 이제 갑자기 또 지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뭐 지원을 중간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네, AD님께서. 그래서 이제 지원도 하고 어제도 이제 막 그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성과도 되게 좋고 막 이러는데. 오늘 이제 간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탁 사진이 가족방에 사진이 탁 올라오는데 막내는 전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항 뜨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등에다가 부항을 막 해갖고 사진 찍어봐요. 뭐, 뭐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이래 보이잖아요. 칼로 째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진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 저희 남편이 유턴하는데 오토바이가 박아가지고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 받는다고 이제 그 병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부항 뜬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막내는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런 반응을 원하는데 저는 뭐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항 뜨는 거 아니야? 별로 별거 아니네. 근데 왜 이렇게 올려놨지 사진을 관심 받으려고 올려놨지 하면서 저는 그냥 음, 안 그래도 애교가 없는데 더 관심이 별로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뭔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그런 반응들 마음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뭔가 관심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가 보다. 안 온다고. 와, 가도 있잖아요. 진짜 참 웃기죠? 가도 안 놀거든요, 같이. 가도 같이 안 놀아요. 뭐 가도 같이 놀지도 않고 저는 제일 하고 가면은 아침에 새벽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고 또 집에 가면은 사무실에 주로 가서 있으면서 뭘 할 일이 사소하게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되게 많고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가만히 있을 여가 없는 것 같아요. SNS도 봐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또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놀지도 않는데 이제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죠. 어쨌든 갱년기 장애라든지 월경 이상, 그래서 뭐 이주가 호르몬제를 어제 했던 내용, 이주가 호르몬제를 맞으면 빨리 생리를 한다라고 하면 70% 정도가 거진 빨리 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이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것들이 의식에서 받아들인 거. 전염병 때문에 받을지 모를 영향에 대한 신념이 포함되며 특정 신념 체계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근본적 스트레스 민감도와 결부된 여타 질병도 포함된다. 뭐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스트레스 민감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마음을 정말 놓고 마음을 완전히 놔서 선생님은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을 관통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렇게 되는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놓아야죠. 뭐 놓는 시간을 참 그게 와닿는 게 선생님이 놓는 시간을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러셨어요. 놓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놓는 거, 더 놓는 것을 이제 해야 될 거, 더 해야 돼요. 놓아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30년간 세로데이 리뷰의 편집장이었던 노먼 커존즈가 자신의 중병을 웃음의 힘으로 치유한 것도 앞서 말한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 30년간 편집장을 했던 이분이 노먼 커즌즈가 자신의 중병을 웃음의 힘으로 치유했다.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
웃음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 치유한 것도 앞서 말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커즌즈가 쓴 어떤 병에 관한 분석에는 비타민 C를 그냥 복용하고 박- 막스 형제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며 그러니까 코믹한 그런 웃음을 그냥 저절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코믹 영화를 보고 배꼽 잡고 웃는 방법으로 장애성, 관절염 증상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담겨져 있다. 웃음 치료를 통해서 한동안 제가 이 웃음 치료가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제가. 웃음 치료가 있었는데, 웃음 치료를 하면서 어떤 장애성이라든지 관절염 증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를. 제가 웃음 치료하니까 너무 웃긴 게 2010년도, 2010년도에 제가 2011년도부터 선생님을 만나서 의식 수업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니까 참 그게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의식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도 비용 절감이 엄청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00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대체 뭘 어떻게 들어야지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잠시 일을 하다가 멈춤이 있었어요. 1년 정도. 무기력한 상태로 됐을 때. 그때 그 석세스 파트너즈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성공 관련된 잡지책이 이제 얇게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막 뒤지다가 거기에 광고가 올라온 게 웃음 치료가 광고가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한파스 기수가 10회였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10회인지 12번인지를 모르겠는데 한 3, 4개월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보고 4, 5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비싸요. 그것도 비싸거든요. 60만 원 정도 막 그때 당시에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하냐면 장충동 있는데 서울에 장충동 근처에 어디에 이렇게 센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혼자 가긴 싫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파트너 하나랑 서울에 있는 친구 하나랑 둘이 불러가지고 셋이 간 거죠. 절대 혼자 안 가고 꼭 누구를 데리고 가요.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 가서 웃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장까지 이제 뭐 2급 자격증인지 뭔지 했는데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웃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너무 웃기죠. 억지로 웃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도 안 웃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엔돌핀이 돌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돈 주고 가서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수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웃음이 그만큼 있잖아요.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치료 효과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되게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틱톡을 이렇게 막 보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정치에도 관심 있어가지고 막 보기는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컬투쇼 있잖아요. 컬투, 컬투쇼를 듣다가 혼자서 빵 터지고 웃는 거예요.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을 만들어서 직접 웃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면서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미소가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내가 또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그래,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뭘 생각하지? 자꾸 이렇게 각성도 하는데, 놓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웃음, 그러니까 정말 코믹한 그런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바뀌는 거. 그래서 폭력물을 보느냐, 그죠? 폭력물도 좋아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막
피가 나오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노가 그냥 막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는 웃음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취 효과가 있어서 2시간 동안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화를 보면서 2시간 동안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주의가 기쁨으로 간 상태에 있을 때는 나의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사실을 발견했다. 웃음도 놓아버림을 하는 방법이다. 웃으면서 놓아버리는 하는 방법. 커즌즈는 그저 웃음을 통해 감정 압력을 근본적으로 놓아버리고 웃으면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하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체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웃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를 찾아서 하면은 웃고 내 상태를, 그쵸, 어, 완전히 행복한 상태, 기쁜 상태. 근데 근원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왜 내가 있다라는 거로 큰 장에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지금, 그, 요새 그 나이트 제품 있잖아요. 나이트 제품이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찌뿌드둥한 느낌하고 그 나이트 제품이 나와서 그거 먹고 나서 딱 깰 때 뭔가 개운한 거.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외부에서 그런 이제 외부에 대한 영향도 받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내면에서의 뭐 슬퍼할 것도 없고요. 뭐 나빠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쁨의 그 사랑, 가만히 공부한 거로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상태가 되지는 않았어도 이해를 하면 뭐 나쁠 것도 없고 근원의 자체의 근원 빛, 고요함, 사랑 자체로 있잖아요. 그럼 나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생각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그래. 말이 점점 말을 좀 줄이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줄이려고 해요. 없어져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줄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수도 줄여가면서 그거 한번 내 상태를 지켜보는 거, 나를 관찰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끼어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나를 뭔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에서 어떤 의도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서 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병을 일으키는 신념들, 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네. 264페이지 보시면 자신의 질병 민감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래 질문을 살펴보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을 일으키는, 그쵸? 병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체크를 하나하나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고 몇 개가 체크가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강 걱정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는가? 건강 걱정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건강 염려, 그쵸? 건강에 대한 걱정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새로운 병이 유행 중에는 보도를 들으면 공포와 흥분, 분노의 감정이 은밀하게 드는지 그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코앞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공포와 흥분, 분노가 있었는지 이런 민감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건강 검진을 자주 받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읽고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질병 이야기에 겁먹는 일에 시간을 쓰는지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안 받아서 안 챙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며느리가 친정엄마가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어린아이가 이제 그 아프신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건강 잘 챙겨야 된다.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지금은 이제 아기도 놓고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나중에 건강 강의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희 이제 파마넥스 있잖아요.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당장 뭔가를 시키는 것보다 일단 뭐 아기 놓고 나서 편안해지고 이러면서 뭐 한번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고혈압, 당뇨, 막 이런 쪽으로 아빠가 당뇨, 엄마가 고혈압, 이제 심근경색, 혈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저도 지금 이제 탄수화물은 줄이는데도 단 게 그렇게 중간중간에 맛있죠. 맛있어서 그런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쭉 한번 내가 어디에 민감도가 있는지, 건강을 너무 지나치게 챙기는지, 그다음에 어, 건강을 너무 안 챙기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각성을 한번 해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각성하고 알아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정돈하실 것도 좀 보시고 주변에 연락하실 것도 좀 해보시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을 하시고 토요일은 네, 서울에서 또 수업이 있습니다. 12월 21일, 22일 많이 참석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